은퇴하면 뭘 할까? 돈도 없는데 그냥 놀 수 있나? 이런 생각 솔직히 다들 하시죠? 저도 그렇습니다. 살면서 수십 년을 일만 하고 달려왔는데 막상 은퇴하면 노는 법을 몰라서 더 불안해지는 게 현실이더라고요. 게다가 돈 문제는 또 얼마나 큰 벽입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63세에 은퇴하고 놀기만 하면서도 편안하게 사는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게 가능해? 싶지만 실제로 만나보고 이야기를 들어보면 우리도 배울 게 정말 많아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편하게 나눠보고 싶습니다. 우리도 언젠가 은퇴할 테니 이분들처럼 조금은 가볍고 뻔뻔하게 그리고 똑똑하게 노는 법을 배워보자는 거죠. 첫 번째 사례는 부산에서 만난 63세의 강 씨 이야기입니다. 강 씨는 지난해 회사를 명예퇴직으로 그만뒀어요. 오랫동안 대기업 하청 공장에서 일했고 몸도 많이 상했습니다. 퇴직금을 조금 받긴 했지만 은퇴 후엔 알바라도 해야겠다고 생각했대요. 그런데 아내가 그러더랍니다. 이제 좀 놀아. 돈은 줄여서 쓰면 돼. 처음엔 무서웠다고 해요. 매달 들어오던 돈이 딱 끊기니까요. 하지만 부부가 딱 앉아 가계부를 보면서 쓸데없는 거부터 잘랐습니다. 외식 줄이고 자동차 처분하고 통신비 싸게 바꾸고 심지어 집도 전세로 옮겨서 보증금 일부를 생활자금으로 돌렸어요. 지금은 월 100만 원 조금 넘게 쓰는데도 딱히 부족하단 생각이 안 든다는 거예요. 가장 인상적인 건 강 씨가 한 말입니다. 일할 땐 내가 번 돈도 다 남을 위해 쓴 기분이었는데 지금은 없는 돈이지만 다 내 것 같아. 그는 매일 산책하고 동네 친구들과 장기 두고 텃밭 조금 가꾸면서 삽니다. 가끔 새벽 시장에서 노가다 알바도 나가지만 하고 싶을 때만 한다는 거예요. 돈 없으면 덜 쓰면 되지. 이 철학이 너무 담백했습니다. 두 번째는 서울 관악구에 사는 64세 박 여사 이야기입니다. 은퇴 전엔 30년 가까이 초등학교 급식 조리원으로 일했습니다. 정년퇴직을 하긴 했지만 연금은 월 50만 원 남짓? 남편도 일찍 세상을 떠나서 혼자예요. 다들 그 돈으로 어떻게 사냐고 했는데 박 여사는 놀면 돈이 안 들어간다고 웃더군요. 박 여사의 비결은 무료 자원 활용입니다. 서울시에서 하는 노인복지관 프로그램이 정말 알찹니다. 매일 아침엔 복지관에서 무료 스트레칭 수업 듣고 점심도 거기서 3,000원에 해결합니다. 책도 빌려보고 봉사활동도 나갑니다. 하루 종일 집에만 있으면 병 나요. 나가야 놀지? 그렇게 지내면서 박 여사는 예상치 못한 소득도 얻습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주 10시간 정도 복지관 청소 알바를 해요. 월 30만 원 남짓이지만 이게 나한텐 용돈이야. 라고 말합니다. 정작 지출은 줄어드니 연금과 이 소득으로도 충분하대요. 이분이 던진 한마디가 잊히질 않습니다. 일할 땐 내 시간이 없었어. 지금은 돈은 없지만 내 시간이 다 나 거야. 이게 진짜 부자 같지 않나요? 세 번째 사례는 전북 정읍에서 만난 65세 조 씨 부부 이야기입니다. 도시에서 작은 식당을 하다 실패하고 귀농했습니다. 사실 귀농이라고 해도 거창한 게 아니라 마을에서 빌린 땅에 상추랑 고추 심어서 먹고 조금 팔아 생활비를 보태는 수준입니다. 현금 수입은 거의 없습니다. 국민연금이 둘 합쳐 80만 원 정도 나오는데 이게 전부예요. 그런데 지출이 거의 없어요. 전기도 적게 쓰고 나무로 난방하고 식재료는 거의 자급자족. 마트 갈 일이 없어. 이 부부가 강조하는 건 관계 자산입니다. 마을 사람들끼리 서로 김장 나누고 가을이면 고구마 캐서 서로 주고받습니다. 돈이 없어도 못 먹고 못 입을 일은 없어요. 이분들에게 은퇴 후의 삶은 노는 것 그 자체입니다. 하루 종일 밭일하고 동네 사람 만나 수다 떨고 마을회관에서 TV 보고 일 끝나면 막걸리 한 잔. 도시에 사는 사람 입장에선 불편해 보이지만 조 씨 부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린 이제야 사람답게 산다. 이 세 가지 사례에서 공통적으로 느낀 게 있었습니다. 은퇴 후에 놀기만 한다는 게 결코 무의미하게 시간을 때운다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다들 돈 없이 살지만 철저히 계산하고 줄일 거 줄이고 활용할 거 활용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가장 큰 전환은 마음이더라고요. 일할 때는 돈이 주인이었는데
이제는 시간이 주인입니다. 소비로 스트레스를 푸는 대신 시간을 즐기는 법을 배우는 거죠. 심리학에서도 이런 걸 소비자 마인드셋에서 생산자 마인드셋으로 전환이라고 합니다. 소비할 돈이 없으면 생산하면 돼요. 직접 요리하고 직접 키우고 직접 시간을 설계하고. 전문가들도 이야기합니다. 한국 노인의 상대 빈곤율이 높다고 하지만 사실 절대 빈곤이 아니라 상대적 비교가 문제라고요. 쓰는 방식을 바꾸면 훨씬 적은 돈으로도 만족스러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걸 인정하고 받아들이느냐는 거죠. 우리 사회는 은퇴를 끝으로 보지만 오늘 만난 분들은 내 시간의 시작으로 보더라고요. 노는 게 낭비가 아니라 오히려 가장 값진 소비라는 걸 보여줬습니다. 혹시 지금 은퇴가 코앞이라 불안하신가요? 아니면 은퇴하고도 놀면 뭐하냐고 스스로를 채찍질하시나요? 오늘 이야기를 보면서 이런 생각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돈이 없으면 못 노는 게 아니라 못 놀 줄 아는 거 아닐까? 그리고 우리도 배워야 할 게 분명히 있습니다. 돈이 없어도 누릴 수 있는 행복, 시간을 내 것으로 만드는 기술, 그리고 줄이고 나누며 살아가는 용기. 결국 은퇴 후 삶을 결정하는 건 돈의 크기가 아니라 내 마음의 크기 아닐까요? 63세에 은퇴하고 놀기만? 어떻게 돈 없이도 이런 삶이 가능했나?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결국 이겁니다.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들이고 시간을 내 것으로 만드는 순간 돈이 적어도 인생은 풍요로워질 수 있다. 여러분은 어떤 노후를 그리고 계신가요? 이번에는 조금 더 전문가적인 관점으로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정보를 중심으로 이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도 너무 딱딱하지 않도록 편하게 말하듯 풀어볼게요. 자, 앞서 이야기에서 느끼셨겠지만 63세에 은퇴하고 돈 없이도 잘 논다는 건 마법이 아니에요. 분명한 원칙과 전략이 숨어 있습니다. 저는 은퇴 재무 설계나 시니어 라이프 코칭에서 많이 강조하는 3가지 핵심 전략을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각 전략마다 실제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팁과 주의사항도 함께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전략은 지출의 구조를 재설계하는 겁니다.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은퇴를 두려워하는 건 돈이 끊기면 살 수 없다는 생각 때문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상담을 해보면 돈이 모자란 게 아니라 돈 쓰는 법이 문제인 경우가 많습니다. 은퇴 후에는 소득이 줄어드니 지출도 바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월 300만 원 쓰던 걸 150만 원으로 줄일 수 있냐가 관건이죠. 여기서 구체적인 팁을 드리면 고정비부터 손보세요. 가장 큰 건 주거비예요. 자녀가 독립했다면 굳이 큰 집 유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수도권 전세에서 지방 월세나 전세로 옮기면 1억 2억을 생활 자금으로 돌릴 수 있어요. 통신비나 보험료도 대폭 줄일 여지가 많습니다. 상담을 하면 3인 가족 기준으로 통신비가 30만 원이 넘는 경우도 많은데 알뜰폰으로 바꾸면 절반 이하로 줄어요. 보험도 필요한 보장성만 남기고 과도한 저축성은 해지하거나 감액 조정하세요. 교통비도 생각보다 큽니다. 차를 처분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매달 30만 50만 원이 절약되기도 해요. 주의사항은 무조건 줄이는 것이 답은 아니라는 점이에요.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지출은 반드시 유지해야 하고 특히 의료비나 건강관리 비용은 오히려 늘릴 수도 있어야 합니다. 의료비 대비는 실손보험과 적립금으로 준비하세요. 두 번째 전략은 시간 자산 활용입니다. 많은 분들이 은퇴 전에는 시간을 팔아 돈을 버는 삶을 살죠. 은퇴 후에는 그 반대가 되어야 합니다. 시간을 직접 써서 돈을 아끼고 삶의 만족을 높여야 해요. 구체적인 방법은 이렇습니다. 직접 요리하기. 외식비는 은퇴 후 지출의 함정이에요. 은퇴 후에도 밥하기 귀찮다며 매주 외식하면 한 달에 40만 50만 원 훌쩍 나갑니다. 집밥 습관이야말로 은퇴 가게의 생명줄입니다. 텃밭이나 주말 농장. 귀농이 아니어도 도시에서도 작은 텃밭을 분양받아 채소를 길러 먹으면 식비가 크게 절약됩니다. 무엇보다 신선하고 건강에도 좋아요. 대체 소득 만들기. 꼭 알바나 노동이 아니어도 노인 일자리, 재능기 부영 활동으로 소액이라도 수입을 만들면 심리적으로도 훨씬 여유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 노인 일자리의 경우
월 30만 원 정도의 활동비를 받을 수 있고 지방에서도 다양한 프로그램이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공공자원 활용, 도서관, 노인복지관, 평생교육원 등 무료 혹은 저가로 이용할 수 있는 강좌나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하세요. 이런 곳을 자주 다니면 자연스레 활동량도 늘고 외로움도 줄어듭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팁은 시간을 쓰는 계획을 세우라는 거예요. 은퇴 후 우울감이나 허무함이 큰 이유는 하루가 너무 길게 느껴지기 때문이거든요. 매주 일정표를 스스로 만들어서 오전에는 운동, 오후에는 독서나 봉사활동 등으로 채워보세요. 세 번째 전략은 관계, 자산과 나눔 경제입니다. 은퇴 후 삶을 결정짓는 건 사실 돈이 아니라 관계예요. 관계가 단절되면 소비가 늘어나고 반대로 관계가 살아있으면 지출이 줄어듭니다. 이건 실제 현장에서 많이 보는 모습이에요. 예를 들어 도시에서 혼자 사는 70대 어르신이 매 끼니를 편의점이나 식당에서 해결하는데 한 달 식비가 50만 원이 넘습니다. 반면 마을회관에서 다 같이 밥을 지어 먹거나 친한 이웃과 반찬을 나눠 먹으면 20만 원 이하로도 가능해요. 실제 상담 사례를 하나 소개할게요. 경북의 한 시골 마을에서 지내는 60대 부부는 국민연금 월 90만 원이 전부인데 한 달 생활비가 70만 원이면 충분하다고 합니다. 이유는 관계 자산 덕분이에요. 김장도 이웃끼리 나누고 추석 선물도 사지 않고 직접 농사 지은 걸 교환합니다. 그렇다고 꼭 시골로 가라는 게 아닙니다. 도시에 살아도 이런 나눔 경제를 만들 수 있어요. 아파트 분여회나 경로당 모임에서 식재료를 공동 구매해 나누기, 지역사회 봉사활동을 통해 사람을 만나기, 온라인 카페나 동네 밴드에서 중고 물품을 나누거나 싸게 구하기. 주의사항은 관계가 억지로는 안 만들어진다는 점이에요. 평소에 마음을 열고 먼저 다가가야 하고 작은 부탁도 해보고 감사도 자주 표현해야 관계가 유지됩니다.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은퇴 준비에서 재무 설계는 중요하지만 은퇴 후의 삶을 진짜 지탱하는 건 마음가짐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은퇴 후 소득 설계는 결국 지출을 얼마나 탄력적으로 관리하느냐의 문제다. 돈이 줄면 행복도 줄 거라는 고정관념이 가장 큰 적이다. 오히려 시간을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자유가 돈보다 귀한 자산이다. 은퇴 후 놀기만 해도 되는 삶? 가능해요. 다만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돈을 쓰는 방식을 바꿀 용기, 시간을 내 것으로 만드는 계획, 사람과 나누는 마음. 이 세 가지가 있으면 적은 돈으로도 정말 풍요롭게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게 진짜 은퇴 준비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지금 은퇴를 앞두고 걱정이 많으신가요? 내가 어떻게 줄이지? 그 나이에 뭘 하고 놀아? 이런 생각이 드는 게 너무 당연합니다. 하지만 위의 사례와 팁들을 조금씩만 적용해 보세요. 돈이 없으면 못 노는 게 아니라 돈 없이도 노는 법을 배우는 게 은퇴의 핵심 기술입니다. 여러분의 은퇴가 단절이 아니라 인생 이막의 멋진 시작이 되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